조국 교수님이 총선에 참전하겠다라고 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부터도 이분은 과연 어떻게 할까 혼자도 생각했는데 한다면 무소속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민주당과의 관계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 굳이 창당이란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오 대표님 포함해서 제 주변에 많은 친구, 지인, 선후배들이 정치 참여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네. 거의 대부분 무소속 출마를 권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해라 음. 이런 것이 거의 뭐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고민하다가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조국이란 개인이 국회의원 하나가 되는 것 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출마를 한다, 정치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 목표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네, 했어요. 네, 저희 그래서 목표는 현재 민주당이 이제 항복모함이 또 그 주군이 되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영역 또는 네. 영토가 있는데 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 그랬을 때 그걸 제가 무소속 출마해서 한 명이 거기에 옆에 붙어 있는다라고 해서 영역이 늘어날까 아니라고 판단했고 네, 네. 그 민주당이라는 성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성곽 바깥은 벌판인데 그 벌판에 저만의 별도의 그 진지를 구축하고 민주당의 특별한 도움 없이 저만의 노력으로 물론 저 개인이 아니라 이제 저의 네. 동지들이죠. 네. 그걸 통해서 그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의 영토를 저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보겠다. 그래야지 전체 판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모험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고민해서 제가 한 번 결정해야 될 삶인데 네. 이제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치를 결정하겠다고 마음먹는 이상 판 자체를 확장하는 게 제가 헌신하는데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모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거기에서 중도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모험. 내가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입시 비리건도 있었고 말이죠. 네, 네, 네. 내가 등장하면은 혹시 중도층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이제 많은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면 도전을 한 셈인데 그건 예. 정말 모험이었네요. 네, 진짜 모험이었고요. 네. 저 스스로도 또 주변 분들도 그 진보층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 네.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총선 전체에 나쁜 영향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한켠으로 네. 아닐 거야. 내가 나- 가서 중도층이 확장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자. 그- 이 마음은 어떤 거에 좀 근거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주변 분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리는 분도 있었죠, 당연히. 네네네. 근데 저는 창당이란 방법을 택했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100%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네. 나름대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게 뭐 조사를 통해서든 사람과의 네. 만남을 통해서든 음. 저는 그래서 그 중도층이 저 개인을 떠나서 현재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국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도층의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그 무책임함, 무능함에 대한 분노와 그에 기초한 심판 의지가 먼저였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조국 저 개인에 대한 이제 불신이건 뭐 불만이건 이런 분이 남아 있다. 네. 남아 있지만 어느 것이 클까? 음. 윤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 의지가 훨씬 높다고 봤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과 달리 네. 세월이 한 5년 정도 흐르면서 음. 저에 대한 낙인도 중도층 분들이 상당 부분 좀 걷어내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완벽한 지지를 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지만 중도층 분을 만나보거나 조사를 해보게 되면 네. 조국 그러면 사모펀드로 돈 벌어 먹은 권력형 비리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 음. 범죄 혐의가 유죄 판결이 하급심에 난 걸 봤더니 인턴 증명서 이런 거네. 네. 이러면서
2019년 시기에 조국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으로 돈을 번 나쁜 놈 이런 그런 판단,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언론과 검찰의 그런 태도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내가 그 당시 좀 과도했다. 네. 조국에 대한 비난이 과도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보고도. 그건 거리에 만나는 분들이 그땐 좀 심했다는 그래요. 얘기를 저보고 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도층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센 주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도층도 시원한 한방, 시원한 얘기, 과감한 투쟁 이거를 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를 이제 간파했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층만 바라보지 않고 또는 정치 네. 고관여층만 바라보지 않고 네, 이 정치의 영역에 묶여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네. 글쎄 뭐 물론 대화를 통해서 그 뜻과 마음을 읽어보게 되면 곁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네, 네.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저질러 놓은 각종의 비리와 온갖 문제점, 무능에 대한 네. 분노가 거의 뭐 목 끝까지 네. 올라왔다고 좀 보았습니다. 음. 물론 조국에 대한 불신은 거두지 않고 완전히 거둔 건 아니지만 네, 윤이 자기가 믿었던 네, 그 윤석열에 대한 기대, 이제 공정과 상식, 뭐 그 정의 이런 것들 많이 믿고 환호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환호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중도층이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음. 2019년을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윤석열이 얘기했던 그런 조국은 아니었구나라는 식으로 중도층의 마음이 좀 변화한 게 아닌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